많이 팔린 의약품을 살펴보면 요즘 유행인 질병이나 의약품 개발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데요.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약이 가장 많이 팔렸으며 또 올해 가장 많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되는 의약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직도 코로나19 대유행은 진행 중인데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가 약 판매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19 감염증이 발생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백신이 언제쯤 개발이 될까 네. 이거였잖아요. 우리가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이 백신이 상용화된 게 2021년부터거든요. 2020년 말에 이제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이 처음으로 승인이 되고 나서 이제 모더나 백신도 같은 달에 승인이 됐었는데 네. 12월에 승인이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이 된 거는 2021년부터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백신 매출은 2021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2021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은 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차지했었죠. 예. 이 판매액이 369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5조 한 6천억 원 정도 규모인데요. 예. 같은 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약 177억 달러, 이제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21조 9천억 규모로 2021년 당시 3위를 기록했었죠. 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백신에 접종하게 되면서 이 백신이 출시되자마자 상위권을 독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 같은데요. 지난해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뭐 지난해에도 이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면서 강세가 이어지면서 뭐 이 백신과 치료제 매출이 상당했었는데요. 예. 이 매출, 그러니까 이 백신의 매출 같은 경우에 그 지난해 3분기까지, 그러니까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집계가 됐고 아직 예. 4분기는 집계가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3분기까지 매출액을 살펴보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2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2조 한 7천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3분기까지 매출액을 보면 1위를 고수하고 있고요. 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약 136억 달러 정도, 이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6조 한 8천억 원으로 5위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4분기까지 수치가 이제 나와봐야, 이제 정확한 수치가 나와봐야 이제 알겠지만은 현재까지 이제 그 3분기까지 상황을 보면은 크게 순위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2년간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1위를 차지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이제 올해가 어떻게 될지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좀 코로나19가 좀 주춤한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순위에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그 영국의 이제 그 글로벌 의약품 조사 기관 이 이벨리터 파마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이제 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올해 이제 그 매출 추이를 보고서를 낸 거예요. 네.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지난해 1위였던 게 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3분기까지지만 네. 그리고 이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위 자리를 내줄 것이다. 한 2위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치를 내놨고요. 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조금 순위가 더 떨어져서 지난해 3분기까지 5위였었는데 올해 한 9위 정도로 좀 많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백신이 좀 순위가 떨어지는 거는 이제 세계 각국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이제 정책을 변환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백신 수요가 이제 줄어들 거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 백신 매출 감소로 이어져서 순위 변동이 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이 오는 30일로 유력시 되고 있다. 뭐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도 있는데요. 치료제 판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코로나 이제 백신이 먼저 개발이 돼서 상용화 됐고 이제 치료제는 조금 더 늦게 개발이 돼서 상용화 됐잖아요. 네. 아마 팍스로비드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예. 이제 그 화이자가 개발한 이 코로나19 치료제인데 이 팍스로비드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제 복제를 억제하는 방식의 치료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치료제를 우리가 이제 뭐 항바이러스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 팍스로비드가 또 상용화된 시점은 이 백신보다 1년 정도 늦은 2022년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제 이게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난해 또 3분기까지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170억 달러, 약 우리 돈 한 21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2위를 기록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화이자의 백신이 1위, 화이자의 치료제가 2위를 기록했으니까 사실상 화이자의 백신과 치료제가 상위권을 싹쓸이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에는 그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아무래도 이 치료제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올해는 조금 순위가 내려가 한 4위 정도에 머물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것만 집계를 해봐도 화이자는 이번 코로나 시기에 백신과 치료제 합쳐서 100조 원 넘게 매출을 올렸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코로나 그 유행으로 인한 특이적인 현상일 텐데 그렇다면 올해는 이제 가장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이 뭔가요? 근데 지난해 1위였던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이 올해 2위로 전망이 됐다고 아까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판매가 가장 많이 될 걸로 예상되는 의약품은 이 한국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라는 제품이거든요. 예.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키트루다의 올해 그 매출이 약 한 29조 5천억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이 키트루다는 현재까지 18개 암종에 대해서 38개 적응증을 이제 미국 FDA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이 약이 워낙 효과가 좋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임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추가로 또 적응증이 생길 것이다. 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면역항암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면역항암제는 그 이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해주는 약인데 이 암세포가 이제 면역세포의 공격을 억제하는 장치가 있어요. 예. 이 장치를 풀어서 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다시 이제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도와주는 네. 그런 약으로 이제 3세대 항암제로 불리죠. 예. 이게 이제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지난 2015년도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흑색종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의사가 이 카터 전 대통령한테 이제 당신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뭐 개발 중인 그런 3세대 항암제가 있는데 한번 치료 받으시라. 네. 이 카터 전 대통령 치료를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완치를 선언한 거예요. 아. 그때 치료받은 약이 이 키트루다라는 약이었던 거예요. 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목을 끌었고 2018년 노벨 상리 의학상을 받은 과학자들은 이 면역항암제 원리를 발견한 그런 과학자들이 받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네. 그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1위를 차지했던 의약품의 경우 올해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2021년부터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2020년에 1위를 했던 제품은 이 에비비라는 그 다국적 제약사가 만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라고 있어요. 네. 예. 이 약이 사실은 뭐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계속 한 수년째 1위를 고수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의약품인데요. 아.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 3기까지 매출을 보면 이 약이 한 3위를 기록을 했고 올해도 한 3위 정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워낙 세계적인 1위를 계속했던 약이라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뭐 다시 1위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올해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올해부터 이제 이 약의 복제약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 이 휴미라가 개발된 지 20년이 지나서 이제 특허권이 만료가 되면서 이제 이 약이랑 똑같은 약, 즉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제 올해 그 미국의 바이오 회사 중에 암젠이라고 굉장히 큰 회사가 있는데 이 암젠을 필두로 한 8개 이상의 회사가 이 휴미라의 그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할 계획이다. 아, 예. 근데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그 오리지널 신약과 약은 효과는 동등한데 보통 이제 약값이 좀 더 낮춘 상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야 네. 경쟁력이 있으니까. 근데 복제약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오리지널 신약의 그 매출을 좀 이렇게 파고드는 게 있어서 이 매출이 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1위 탈환 힘들고 한 3위 정도에 머물 것이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의약품 판매 순위 정말 흥미로운 주제이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의약품 판매 순위를 알아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럼 그에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을 보면은 지금 뭐 유행하고 있는 어떤 질병이 무엇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이 의약품 개발의 어떤 트렌드가 뭔지를 엿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진하여 진단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코로나19 백신이랑 치료제가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여전히 코로나19가 강세였다라는 걸 반증하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의약품 개발 측면에서 보면은 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네. 이거 항체 치료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부동의 1위였던 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 이것도 역시 항체 치료제고요. 예. 그다음에 올해 초에 이제 미국 FDA가 승인한 여기 순위권에는 안 나오지만 그 두 번째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 아, 레카네맙도 항체 치료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알 수 있듯이 현재 이제 의약품은 바이오 의약품이 대세이고 이 바이오 의약품을 끌고 가고 있는 게 항체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위가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항체 치료제가 어떤 의약품 시장의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네. 개별 의약품에 이어서 기업별 매출도 궁금한데 아무래도 화이자가 1위를 차지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을 화이자가 가지고 있었고 뭐 올해도 조금 수익 밀렸지만 2위를 차지하니까 네. 이 백신하고 이제 치료제 어떤 그 매출에 힘입어서
화이자가 이제 전 세계 글로벌 판매 1위 기업으로 이제 등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제 2위 기업은 이제 그 키트루다 올해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 키트루다를 기반으로 한 그 MSD가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뒤를 이어서 뭐 존슨앤존슨이나 뭐 노바티스, 에브비 등 전통적인 이 다국적 제약사 강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그 매출의 뒤를 이을 것으로 이 보고서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달라진 의학계 순위와 앞으로의 전망 알아봤습니다. 자 바이오 위클리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